정숙희, 그녀는 정말 미친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기억하기 시작한 걸까요? 장미 흉내낸다. 장미 아니다. 토끼다. 옷의 지능으로 퇴행했다던 정숙희가 내뱉은 이 말,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 지금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자신의 친딸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그 모든 걸 계획했는지.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마서린이 맞선을 본다는 소식에 채화영이는 대수롭지 않게 알았으니 나가봐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화영의 반응 보셨나요? 울먹이는 얼굴로 강 교수 때문이지라는 말을 듣자마자 격하게 반응합니다. 닥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화영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림호텔 대표 마 회장의 며느리로 완벽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입니다. 왜냐고요?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이강혁이라는 단 한 명의 남자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넌 나한테 비밀이 없어야 돼. 강혁이가 화영에게 던진 이 말, 절대 순수한 염려가 아닙니다. 이건 통제입니다. 감시입니다. 이강혁이는 화영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뭔지 끝까지 파헤칠 작정입니다. 화영이 귀찮아. 나가봐라고 밀어내지만 강혁이는 네가 얘기해줄 때까지 기다릴게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 남자 정말 화영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화영이 감추고 있는 비밀, 그 어둠 속 진실을 캐내기 위해 그녀 곁에 머무는 걸까요? 한편 서린의 맞선 상대는 다름 아닌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레스토랑에서 준호는 서린에게 특별한 요리를 내놓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첫은 산뜻하게, 두 번째는 낯설지만 마지막은 기억에 남아야 하는 게 맞선 자리니까요. 이 대사 그냥 흘려들으셨나요? 준호는 지금 서린에게 자신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산뜻한 첫인상, 낯선 두 번째 만남, 그리고 절대 잊을 수 없는 마지막. 이건 요리가 아니라 관계의 공식입니다. 준호는 서린을 절대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는 서린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드림그룹? 아니면 화영에 대한 복수? 준호를 지켜보던 부잣집 막내 아들이 말합니다. 저 남자 서린 씨한테 관심 없는 것 같은데요. 맞선 자리라는 걸 알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요리를 내오다니. 그렇습니다. 준호는 서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린이라는 존재를 정확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재벌가 손녀, 드림그룹의 후계자, 그리고 화영의 딸. 준호는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린은 그 판 위의 퀸입니다. 준호 씨도 남자라면 내가 선보는 거 보고 질투심이 일지 않을까? 제발 질투해, 준호 씨. 서린의 독백 들으셨나요? 이 여자는 지금 준호에게 완전히 미쳐 있습니다. 맞선을 가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도 오직 준호의 반응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병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진홍주입니다. 홍주는 강백호에게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엄마 염산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 이상형을 만났거든. 있어. 아침에 살에 빛나던 남자. 엄마는 당황하며 묻습니다. 오다가 만났다 이거니? 그렇습니다. 홍주는 우연히 마주친 백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염산월은 딸에게 이렇게 다그칩니다. 넌 무조건 진한화학 막내 아들을 꼬셔야 돼. 그게 우리가 살 길이야. 요즘은 변호사도 밥 굶고 사무실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나는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간판만 변호사면 뭐해. 밥 굶는 변호사인지 이제부터 알아볼 거야. 이 대사가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홍주와 염산월은 계급 상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재벌가와의 연결고리, 그게 바로 백호입니다. 하지만 백호는 홍주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장미만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주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더 집요해질 겁니다. 장미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아무튼 난 그 사람한테 목숨 다 걸었어.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알아. 목숨을 건다는 건
동시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홍주는 백호를 얻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깃은 오장미입니다. 수키가 최 대표가 있는 호텔 화장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장미 아니다. 장미 흉내낸다. 토끼다. 토끼. 장미가 둘. 하나는 장미 아니다. 11은 1. 장미가 둘. 토끼다. 토끼 아프다. 장미는 당황하며 엄마를 진정시키려 하지만 수키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지금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전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정말 정신착란일까요? 아닙니다. 수키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25년 전 보육원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쌍둥이 중 한 명이 바뀐 그날을. 장미가 둘, 하나는 장미 아니다. 이 말은 명확합니다. 장미와 설인, 두 명의 쌍둥이 중 한 명은 진짜 장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토끼다. 그렇다면 토끼는 누구일까요? 설인입니다. 수키는 화장실에서 설인을 보고 토끼라고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설인이 자신의 친딸이기 때문입니다. 수키는 알고 있습니다. 설인이도 진짜 자신의 핏줄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미 흉내낸다, 토끼다라는 암호 같은 말로 진실을 전하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수키가 쓰러진 후 혼자 중얼거리는 장면입니다. 안 돼. 내 아이들. 안 돼. 이 아이. 이제부터 내 아이야. 이제부터 내 아이라고. 내 아이야. 내 아이라고. 절대 안 돼. 안 된다고. 이 대사 누가 한 말일까요? 수키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과거의 목소리입니다. 채화영이 쌍둥이 아기를 뺏어서 했던 말입니다. 이제부터 내 아이야.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채화영입니다. 화영은 25년 전 수키의 아이 중 한 명을 빼앗아 자신의 딸로 키웠습니다. 그게 바로 설인입니다. 그렇다면 장미는? 장미는 원래 화영의 딸이었지만 수키가 키우게 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영은 계산했습니다. 재벌가의 며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친딸을 재벌가에 보내기엔 뭔가 찝찝했던 걸까요? 아니면 수키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더 무서운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영은 장미를 버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장미를 수키에게 맡긴 겁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데려오기 위해. 그렇다면 지금 화영이 장미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장미는 화영의 친딸이고 설이는 수키의 친딸이니까요. 홍주는 결국 강백호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혹시 강백호 변호사님 계신가요? 백호 엄마 영자가 받습니다. 강백호 엄마는 장미라는 아가씨 아닌가요? 이 질문 그냥 던진 게 아닙니다. 홍주는 지금 영자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백호가 장미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가족들은 이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영자는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인지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초장에 갈라놔야지.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영자는 장미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장미는 가난합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영자는 변호사 아들에게 더 나은 배경을 가진 여자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미 주변에 뭔가 불길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수키라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엄마, 복잡한 가족관계, 그리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불행들. 영자는 아들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장미라는 여자가 가져올 폭풍으로부터. 백호는 당황하며 엄마를 말립니다. 아, 대체 장미 씨를 왜 지른 여로 결론 짓냐고?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졌습니다. 이 갈등,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영자는 장미를 직접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적인 말을 할 겁니다. 장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그 말이 장미와 백호 사이를 갈라놓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홍주입니다. 홍주는 이 통화를 통해 확신했을 겁니다. 백호 가족이 장미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그렇다면 홍주는 이 틈을 파고들 겁니다. 영자를 찾아가 장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장미를 공경에 빠뜨려 백호와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홍주는 이미 목숨을 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진심입니다. 장미가 길을 걷다가 얼굴에 상처가 있는 남자를 발견합니다. 저 남자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이 남자 누구일까요? 현수막을 내린 범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사건들과 연결된 인물일 겁니다. 장미는 남자를 뒤쫓습니다. 하지만 남자도 장미를 발견하고 역으로 장미를 쫓기 시작합니다. 장미는 도망가다 쓰러져 기절합니다. 이 장면 단순한 추격전이 아닙니다. 이 남자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걸까요? 최화영? 이강혁? 아니면 완전히 예상 밖의 인물? 그리고 왜 하필 장미를 노리는 걸까요? 장미가 알아서는 안 될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장미 자체가 누군가의 계획에 방해가 되기 때문일까요? 수키가 장미 아니다라고 말한 것과 이 사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장미가 화영의 친딸이고 설인이 수키의 친딸이라면 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판도가 뒤집힙니다. 드림그룹의 상속 구도가 바뀝니다. 화영의 지위가 흔들립니다. 설인의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화영은 이 진실이 밝혀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장미를 제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얼굴에 상처 있는 범인, 그는 화영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걸까요? 아니면 이강혁이 화영 몰래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이강혁은 화영을 광적으로 사랑합니다. 화영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라는 설명이 무색하지 않게 이강혁은 화영이 원하는 것을 먼저 알아서 해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화영은 장미를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장미가 문제다라고 중얼거렸을 뿐인데 이강혁이 알아서 장미를 제거하려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다시 수키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수키는 화장실에서 설인을 보고 토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25년 전의 기억입니다. 한편 최화영은 보육원 원장이에게 말합니다. 여기 봐요. 사망이라고 쓰여있지도 않잖아요. 원장 선생님은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화영이는 울부짖습니다. 못 봤으면 죽었네 어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시 알아봐요.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알아보시라고요. 분명 살아있을 테니. 이 장면이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최화영이는 자신의 아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시신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실은 뭘까요?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그 누군가가 강남봉과 한영자입니다. 화영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동석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동석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석은 수키를 사랑했고 수키와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화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동석을 제거하고 수키를 무력화시키고 아이들 중 한 명을 빼앗아 자신의 딸로 키우고 그리고 재벌가의 며느리 자리에 오르는 것.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동석은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사라졌습니다. 수키는 불의의 사고로 오세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쌍둥이 중 한 명 설이는 화영이 데려가 마 회장의 손녀로 키웠습니다. 나머지 한 명 장미은 보육원에 남겨졌다가 복길에게 입양됐습니다. 완벽한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화영은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수키를 완전히 죽이지 않은 것. 수키는 비록 오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지만 기억은 남아있습니다. 깊은 무의식 속에 그날의 진실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인을 보자 그 기억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토끼. 수키가 설인을 토끼라고 부른 건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도 설인의 별명이 토끼였거나 설인에게 토끼 인형을 선물했거나 아니면 수키 자신이 설인을 내 토끼라고 불렀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돌아온 겁니다. 화영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우아하고 완벽한 드림호텔 대표지만 내면은 공황 상태입니다. 수키가 기억을 되찾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아직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강혁. 이강혁이는 화영의 비밀을 캐고 있습니다.
넌 나한테 비밀이 없어야 되라는 말, 단순한 연인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강혁이는 뭔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의심하고 있습니다. 화영과 동석의 관계, 동석의 실종, 수키의 사고, 쌍둥이의 비밀. 강혁이는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강혁의 목적은 뭘까요? 복수? 정해? 아니면 사랑? 준호는 장미를 사랑한다는 건 명확합니다. 하지만 준호는 장미가 누구의 딸인지 알고 있을까요? 만약 준호가 장미가 서린이와 친자매라는 걸 안다면 그의 사랑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니면 준호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장미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준호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화영과의 관계도 장미와의 사랑도 모두 계획된 것일 수 있습니다. 준호의 진짜 목적은 화영을 무너뜨리는 것. 왜냐고요? 준호와 동석,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석이 실종되기 전 준호 가족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준호의 아버지 강남봉은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묘사됩니다. 남봉과 화영,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일이 동석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준호는 아버지의 과거를 혹은 동석의 진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화영에게 복수하려는 걸까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수키의 기억은 계속 돌아올 겁니다. 단편적이고 혼란스럽게, 하지만 점점 더 명확하게. 그리고 언젠가 수키는 장미에게 말할 거부 824입니다. 너는 내 딸이 아니야. 서린이가 내 딸이야. 장미는 그 말을 믿을까요? 아니면 엄마가 정말 미쳤다고 생각할까요? 하지만 수키는 증거를 찾아낼 겁니다. 보육원 기록, DNA 검사 아니면 목격자.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뒤집힙니다. 장미는 사실 재벌가의 친손녀입니다. 서린이도 재벌가의 친손녀입니다. 드림그룹의 상속권은 장미에게 넘어갈까요? 아니면 서린에게 넘어갈까요? 화영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화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화영은 장미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이미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굴에 상처 있는 범인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장미는 살아남을까요? 백호가 지켜줄 겁니다. 준호도 지켜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서린입니다. 서린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평생 믿었던 정체성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자신이 사랑했던 엄마가 사실은 자신을 빼앗아간 범인이었다는 걸 알게 되면 서린은 무너질까요? 아니면 분노할까요? 서린은 화영을 증오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미를 어떻게 볼까요? 질투할까요? 아니면 연민을 느낄까요? 서린과 장미, 두 쌍둥이의 관계가 이 드라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화영이 있습니다. 화영은 결국 모든 걸 잃을 겁니다. 딸도 권력도 명예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까요? 동석은 정말 죽었을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살아있을까요? 만약 동석이 살아 돌아온다면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화영은 감옥에 갈까요? 아니면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요? 정숙희가 중얼거렸던 그 말 기억하시나요? 장미 아니다. 토끼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꿀 겁니다. 25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는 누구의 딸일까요? 서린은 누구의 딸일까요? 채화영은 정말 모든 걸 계획한 악의 끝판왕일까요? 아니면 그녀도 누군가의 희생양이었을까요? 강준호는 정말 장미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복수를 위해 장미를 이용하는 걸까요? 진홍주는 백호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집착에 스스로 무너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정숙희는 완전히 기억을 되찾을까요? 그녀가 모든 진실을 말하는 순간 이 드라마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겁니다. 다음 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모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